2021년 12월 10일 댕규왕자의 투자 얘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 PC 앞에 앉아있는 개인 투자자가 공짜 뉴스, 공짜 정보를 통해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적인 사항으로 보면서 이제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과 동행을 하면서 이제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좀 메인으로 삼아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도 시장 전망을 이제 증권사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평균을 내보면 코스피 2,800에서 3,300포인트 사이로 내년도 증시가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게 평균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로 잡은 게 이제 대신증권에서 2,61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잡았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3,500포인트까지 한국 증시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흐름으로 이제 증시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아마 지금 코스피가 3,000포인트인가요? 그러면 좀 약간 밴드로 보면 중간 정도에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 전망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는 약간 이제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면서 중국과 이제 연동되면서 움직이는데, 2000년대에는 미국 증시는 별로 안 좋았고요. 한국과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좋았죠. 그리고 이제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 10년 동안은 미국 증시가 좋았고, 한국과 이제 중국 증시는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10년은 중국과 한국이 다시 좋아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을 보면 2000년대에 좋았고, 이제 20년 뒤에 다시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30년도까지에는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이나 중국 증시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 한국 증시가 이제 계속 하락을 했던 이유는 이제 중국 경제와 이제 연동이 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조금 우려감이 발생들을 하면서 하락을 했다, 이러한 전망이 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지준율을 낮추고 이제 앞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러한 뉴스 이런 게 나오면서 한국 증시도 12월이 되면서 조금 좋아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만약에 좋아진다면 아무래도 그런 올드한 경기 민감주들 있죠. 조선, 철강, 화학, 건설, 이런 쪽이 조금 더 흐름이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철학을 이제 덧붙이자면, 절대로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인기 있는 주식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주식을 사놓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장기 투자는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소외되고 주가가 고통을 받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지분을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지, 지금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고 인기가 많고 이러한 주식을 사놓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터졌을 때 이제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부각을 받았었죠. 이미 부각을 받고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CGN이라든지 아니면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주식을 사놓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자라면, 기업과 동행하는 투자자라면, 지금 인기가 없고 소외받고 있고 주가가 고통받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서 그러한 기업들과 동행을 한다면 주식 투자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매년 꾸준히, 뭐 대박은 없습니다. 대박은 없지만 매년 꾸준히 자산이 증가하는 그러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딱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코웨이가 고성장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엄청 고성장했죠. 뭐 20년, 30년 동안 이 정수기 사업으로 주가도 수십 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2013년에 2017년 밸류를 보면요, 평균 PR이 22배였습니다. 20배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좀 기업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PR 22배를 주긴 조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그런 퍼 20배 이상을 받으려면 이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첫째는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 뭐 정수기뿐만 아니라 정수기를 포함한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실적의 안정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프리미엄을 받으려면요, 이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높은 PR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도 정수기 이상,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가 성공했던 그 사업 모델이 인도네시아 등 그런 다른 동남아 기업, 아니 동남아 국가에서도 성공을 해줘야 된다. 그러한 모습, 시그널이 나타나 줘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 투자가 결실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제 넷마블이 인수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투자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PER 20배 이상을 주겠다. 뭐 그러한 이제 의견인데, 아직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명확한 뚜렷한 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러한 프리미엄을 주기는 어렵다. 그런 의견입니다. 정수기 시장은 제가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렌탈로 가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자사 제품을 직접 렌탈하는 전략으로 렌탈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LG전자 렌탈 매출은 2011년부터 지난 10년간 연평균 46%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46%나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것도 10년 동안. 2차 전지의 성장률이 얼마죠? 연평균 35%죠. 그러면 2차 전지 성장률을 능가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에서 이 정수기 렌탈 사업에 뛰어든 것이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마저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가전의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이 정수기 렌탈 사업을 신규로 넣었다라는 것은 이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LG전자가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렌탈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제 삼성전자는 기존 렌탈 업체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성장성이 높은 렌탈 시장을 우회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최근 SK 매직과 MOU를 통해 접점을 더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쟁이 치열한 국내 렌탈 시장에서 안정적인 계정 수는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수기가 예전에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건자재 섹터에 이제 묶이는 적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수기 렌탈하는 그 계정 수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은 충분하더라도 이 세대에 대한 보급, 그러니까 1인 가구 앞으로 증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주택수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렌탈 계정 수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정책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면 이 정수기, 이 렌탈 시장도 국내가 이미 좀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더 늘어날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뭐 이러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웨이가 이제 뭐
여전히 1위 사업자로서의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에서도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국내 시장은 그냥 캐시카우 역할로 이제 만족을 하면 되고, 결국 성장성의 키포인트는 동남아시아 시장,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상하수도관이 낡아 녹슨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보급률은 25에서 30%로 낮은 편이다. 앞으로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에 정수기 시장이 성장할 여력은 아직 크다. 향후 소득 수준의 향상과 도시화로 정수기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 이 도시화로 정수기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정수기 업체들의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LG전자, 예를 들어서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정수기를 보고 투자할 수는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매출 비중도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이제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으로 그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정수기 사업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정기적인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품질이 좋은 한국형 렌탈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를 다양화를 통해서 지금 임플란트 업체들도 카테고리를 다양화시키고 있죠. 단순히 임플란트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임플란트 의자도 팔고, 임플란트 치과 인테리어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를 다양화시키고 있잖아요. 정수기 업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순히 정수기 렌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매트리스 팔고, 뭐 공기청정기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정수를 계속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좋은 점이 이 계정수가 누적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매출이 없어지고 새로운 매출이 생기면 그냥 쌤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판매를 많이 한다고 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물론 뭐 매출이 아니라 멀티플은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 구조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 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내연기관에 대한 부품 공급은 없어지고 신규로 이제 발생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수기 렌탈은 뭐 기존에 뭐 이런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 매출은 매출대로 계속 쌓여나가면서 신규 매출이 거기에 더해지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구조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 매출은 계속 쌓이면서 인도네시아 매출이 더해지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까지 가면 그 다음 뭐 베트남 매출이 또 더해지는, 뭐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남아 시장에서 어떤 업체들이 선두권을 치고 나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죠. 아무튼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상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산 정수기 말레이시아 수출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17년도가 급격한 성장을 이뤘네요. 이 말레이시아의 성과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여기가 이제 성장률이 앞으로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웨이의 말레이시아 법인 개정을 보면 이렇게 누적으로 쌓이는 겁니다. 누적으로 어느 실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코웨이 말레이시아 실적을 보면 뭐 꾸준하죠. 네.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말레 실적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그 코로나19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을 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말레이시아 시장이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인도네시아 이제 성장률이 더 높겠죠. 이제 이번에 이제 신규로 이제 진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성장률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말레이시아는 연평균 9%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연평균 14%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5%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2%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3분기 주당 순이익을 보면 1,850원으로 사상 최고 순이익을 기록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연평균 14% 성장을 예상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 주당 순이익이 앞으로 뭐 3년이든 4년이 됐든 20% 이상이 되어야 좀 제 투자 기준에는 이제 만족을 하고요. 14%면 뭐 이것도 고성장이지만 제 기준에는 조금 미달하는 뭐 그러한 측면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미달을 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이 높게 판단이 되면 좀 투자를 해볼까도 고민을 하겠지만 보시면 성장률에 근거를 해서 목표 PR을 13.8배로 잡으면 대략 이제 내년도 적정 주가 10만 원이 나옵니다. 10만 원이면 현재 주가 대비 주가 상승 여력은 약 26%가 남아 있다라는 건데 성장률 대비 주가가 26%면 싸지는 않다. 네, 제 기준으로는 40%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네, 40%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에서는 제외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일 하는 게 이렇게 하루에 몇 개씩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투자 제외되는 기업들을 이렇게 하나씩 거르는 겁니다. 이렇게 거르다 보면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이제 그 남아있는 종목들을 또 분석을 해서 그 중에 또 거르다 보면 또 남는 게 있겠죠. 그 남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건 조금 아쉽다. 패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 그 현재 주가는 이 정도고요. 적정 주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보고 있다. 그렇고 이제 또 비슷한 정수기 렌탈 비슷한 종목 중에 이제 쿠쿠 홈시스라고 있죠. 쿠쿠 아시죠? 밥솥. 그래서 이 쿠쿠 홈시스도 보면은 국내 렌탈 계정수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 렌탈 계정수가 최근 순증이 조금 꺾이는 모습. 이거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 그 셧다운 영향이 조금 있지만 계정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여전히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에 이제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말레이시아 코로나19 락다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3분기 실적 지켜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를 불식시킨 거죠. 3분기 실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1년 3분기 실적. 예.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이거 누적으로 보면 아마 누적을 제가 안 갖고 왔나? 누적 실적이 없네요. 잠시만요. 누적 실적을 보면 누적 실적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거 보세요. 주당 순이익이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과거랑 키높이가 다르잖아요. 네. 과거와 키높이가 다르고 실적도 계속 증가, 연간 실적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연평균 34% 거의 2차 전지급과 비슷한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이제 제가 부분 실적은 여기 가져올 왔는데 가전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83%가 증가했고 내수는 이제 수출은 무려 47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9%가 증가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렌탈 사업 부분이 이제 락다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0%가 수출에서 감소를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6%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이 2%가 증가를 하였죠. 이제 렌탈 말고 이제 가전 사업이 선방을 하면서 근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 좋아졌어요. 내수는 32% 증가, 수출은 2% 증가.
그래서 총 20% 증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증권사에서 얘기하던 그 말레이시아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3분기 뚜껑을 열어보니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하였다. 근데 주가는 그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 국내에서 신규 계정의 절반 이상이 셀프 관리형 제품으로, 그러니까 쿠쿠에서는 이제 정수기 셀프 관리를 좀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업체 대비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할인 요소를 조금 축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외 사업 역시 업사이드, 상방에 대한 업사이드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정수기 이외의 제품 등 쿠쿠 밥솥 이것도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쿠쿠 밥솥을 사용하고 있는데 밥이 아주 맛있게 지어지지 않나요? 저는 이제 쿠쿠 밥솥밖에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기청정기 이러한 카테고리를 이제 동남아시아에 이제 판매 전략을 쓰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EA 지역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 대비해서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2020년 3월달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증시에서 이 쿠쿠 홈시스는 최저퍼를 8.18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2021년 추정퍼가 6.4입니다. 6.4. 그러니까 코로나 2020년 3월보다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2020년 3월 주가를 목표 주가로 한번 설정해 보자. 그 3월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도 내년도에 약 46%의 이제 기대 수익률이 존재한다. 이건 굉장히 업사이드가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표퍼가 아니라 여기 2020년 최저퍼가 아니라 2019년 최저퍼 11.25배를 대입을 하면 내년도 주가 상승 여력은 약 101%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주가 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57,000원에서 6만 원 사이가 도달을 하면 그 이후를 이제 8만 원을 바라보던지 말던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020년 3월 밸류에이션을 목표로 이 기업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평가가 돼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2020년 3월 밸류에이션보다 더 낮은 주가는 당연히 2020년 3월보다는 높지만 매년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사실은 이때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더 낮은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2018년부터 2020년도 실적보다 훨씬 좋은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여러 개를 보유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면 절대 투자가 실패하지 않는, 그러니까 종목은 실패할 수 있어도 전체 계좌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굳이 시장을 볼 필요도 없고 시장이 떨어지면 주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원래 쌌는데 주식 더 싸졌네?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지. 기업은 그냥 뒤로 한 채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에 집중하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좀 피곤해진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업도 있고 회사의 승진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가정에도 또 시간을 보내야 되고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에 집중하는 투자를 한다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하고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쿠쿠홈시스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적정 주가 야 완전 보수적으로 2020년 3월 밸류에이션을 목표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이게 57,000원에서 대략 6만원 그 사이에 가격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내 할 일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쿠쿠홈시스까지 봤고요. 이 종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코웨이는 조금 주가가 성장률 대비 싸지 않고 쿠쿠홈시스는 성장률 대비 주가가 굉장히 싸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코웨이는 버리고 쿠쿠홈시스를 일단 올리자. 이제 이런 약간 월드컵 16강 뭐 38강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좁혀 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좁혀 나가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3분기 누적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3분기 누적 대비 9%가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75%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02%가 증가, 영업이익률은 뭐 240%가 증가, 주당순이익도 10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완연한 실적 회복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럼 과연 주가도 이것을 반영하여 올랐느냐? 만약에 올랐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3분기 화장품 실적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 업황이 나빠지면서 화장품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 다 하락했어요. 코스맥스도 하락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도 같이 이제 하락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돈이 많은 기관들 있잖아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 기관인데 이런 애들은 개인 투자자들처럼 이렇게 이런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해서 주식을 매일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에서 오더가 나옵니다. 야 화장품 주식 다 팔아. 그러면 그냥 뭐 기업의 밸류든 뭐 가치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팝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특정 종목을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처럼 할 수가 없어요. 네. 만약 그냥 화장품 주식을 산다 하면 예를 들면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사야 되고 아모레퍼시픽도 사야 되고 뭐 LG생활건강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야 이게 밸류에이션이 되게 매력적이네. 이거 사야겠다. 그럼 그것만 딱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매도를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그냥 억울하게 다 떨어졌어요. 코스맥스도 떨어져,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도 떨어져, 다 억울하게 떨어진 거죠. 보시면 해외 브랜드 매출은 3분기 때 전년 동기 대 15%가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은 160%가 증가했습니다. 해외 브랜드 사업은 굉장히 잘 됐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1분기도 잘 됐고 2분기도 잘 됐고 굉장히 해외 브랜드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브랜드 보시면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적자는 조금 축소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 화장품 코스메틱 이게 3분기 때가 이렇게 이제 안 좋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25%가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죠. 해외 브랜드 좋고 국내 브랜드 뭐 적자가 축소되고 다 좋았는데 그냥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말이죠. 그냥 좋은 거는 무시받고 나쁜 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더라도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다 하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게 약세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약세장을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다 기업 가치로 다 회복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거 좋고 3분기 누적 실적 엄청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코스메틱 부분에 영업이익이 25% 빠졌다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이거 완전 개고 콘서트야. 개고 콘서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해외 브랜드 잘 되고 있죠. 영업이익률을 쫙쫙 올라가고 있네요. 국내 브랜드도 좀 부침이 심하지만 조금 회복하는 모습, 코로나에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 3분기 매출액은 조금 뭐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하였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이제 회복을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장품 실적을 보시면 뭐 그렇게 뭐 나빠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소폭 감소. 네. 근데 이제 4분기 때는 이제 회복을 할 것이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주가가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다,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먼저 기대감으로 오를지 아니면 진짜 4분기 실적 확인한 다음에 오를지. 그러니까 확인한 다음에 오르는 경우에는 분기 실적 나온 다음에 주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구분별로 보시면 백화점은 28%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대형마트랑 면세점은 여전히 실적 부진 nen치 못하고 있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델타든 오미크론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약간의 그런 투자 심리가 조금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오르지 못하고 극도의 저평가에 머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게 과연 영원히 지속될까? 언젠가 회복될까? 그럼 그 언제가 어느 시점이 될까? 여기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 나가시면 되겠죠. 이거 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좀 서두를 수 있는 것이고, 야,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지금 극도의 저평가라도 조금 여유를 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언제 이게 끝나고 코로나가 이게 언제 끝나고 뭐 할지는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끝난다. 그 언젠가까지 나는 존버할 수 있다. 그럼 뭐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언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투자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완화가 되면 이제 대형마트나 이 면세점 이쪽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 회복을 견인할 예정이다. 그래서 해외 브랜드는 이제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외 브랜드가 주요 사업이죠. 그래서 이쪽 주요 사업은 이미 회복을 넘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브랜드 이 데이즈, 이마트 가면 데이즈 있죠. 그 유니클로 비슷한 그 데이즈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공급을 하는 건데 이쪽이 이제 뭐 내부 거래다 해서 이제 축소하라는 뭐 지시가 좀 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매출 감소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은 수입 브랜드 선방 불구하고 자체 브랜드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화장품 쪽은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그냥 남의 브랜드 가져와서 파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아무튼 자체 브랜드인 비디비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0%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브랜드 연작, 로이비, 뽀아레 다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 예, 어쨌든 이런 관련 투자 비용이 증가하였다. 그럼 비용이 나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생활용품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데 4분기가 이제 성수기 보통 뭐 패션이든 의류든 이쪽은 이제 겨울철이 좀 성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해지면서 소비 트렌드도 중간보다는 완전 저가이거나 완전 고가이거나 이러한 트렌드가 좀 지속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좀 소비 여력이 충분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명품 소비하는 그 사업의 지분을 좀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 퍼펙션, 뭐 이런, 예, 중국 B2B 진출한다고 하네요. 12월에 이제 북경백화점 입점하고 2022년 1분기에는 하이난 면세점에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수익성이 이제 내년 상반기 개선이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이고요. 근데 이 비디비치 아까 자사 브랜드라고 했죠. 비디비치는 그래도 뭐 전년 동기 대비 50% 매출이 감소했지만 수익성은 타사 대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엔 타사 제품들은 지금 신세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엄청나게 사라지고 망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이 화장품 또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제 화장품
창업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왜냐면 원료 같은 거는 OEM, ODM으로 이제 가져다 오면 되니까 결국 화장품 마케팅 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그냥 뭐 아모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는 뭐 2015년도 경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은 2015년 같은 실적이 앞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높은 패션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거 전년 대비 여기 써놨는데 또 가져왔네요 제가.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 주식시장과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존 주식 보유자들은 좀 화딱지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신규로 보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엄청난 좋은 기회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14만 8,500원 기준 해서 2022년도 추정 EPS 기준 현재 PR 11.5배, 이것은 2018년 8.8배, 이게 이제 일회성 순이익이 잡히면서 PR이 확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걸로 치면 13.2배 수준은 역사적 최대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가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이제 극도로 저평가된 지금 주가는 2020년 3월 때 주가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도까지 언더슈팅을 받을 기업인가? 이렇게 보시면 아니라는 거죠. 예, 기업 가치 대비량 주가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보통은 이제 성장률 근거해서 한 18배 수준, 18배 수준이 이제 적정 PER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정 PER은 이제 18보다는 약간 프리미엄을 잡아서 19.3배로 잡으면 내년도 적정 주가는 26만 원, 26만 원에 2022년도에 26만 원에 거래가 되어야 이 기업은 주가가 기업 가치를 반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6만 원이 되면 지금 주가 대비 약 75%의 주가 상승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75%면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아까 코웨이는 26%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고,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을 회복하는 거에 대한 좀 신뢰도라고 해야 될까요? 신뢰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냥 사고 26만 원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가격이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시장이 안 좋아지면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평가를 확대하는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생각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이게 굉장히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과연 적정 가치 대비 싸게 거래가 되고 있냐,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냐.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면 과연 적정 가치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은 마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가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존재하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깊게 팍 하락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은 딱 자동 손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절을 부르면서 극도의 저평가가 되면 또 새로운 기관이 또 들어옵니다. 싸네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기업의 가치가 나빠져서 뭐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영향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면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일매일 뭐 이런 식으로 기업 분석을 하고 버리고 또 관심 종목에 또 추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측하거나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뭐 급락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좋은 주식들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언제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급락할 때 살 수 있는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매년 예, 뭐라 그럴까요? 좀 뭐 대박은 없지만 꾸준한 자산 증식을 하면서 큰 실패 없는 그러한 주식 투자, 실생활에 또 이어지는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실생활과 같이 연관시키면 이 기업 잘 될 것 같다, 뭐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하면서 하시면 주식 투자가 뭐 괴로운 고통이 아니라 좀 즐거움이 되면서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좀 기다리는 게 또 즐거울 수 있는 뭐 그러한 주식 투자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수익을 떠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뭐 그런데 이게 수익이 되고 이런 건 또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리는 대신에 이제 그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기 있는 주식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단기 투자를 하려고 사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인기 있는 주식, 주가가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반대로 지금 아무도 관심 없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주가, 그리고 소외받고 있는 주가, 그리고 저평가되고 있는 주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들은 시장의 소외가 풀릴 때까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기 있는 주식이 뭐가 있죠?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도 뭐 1, 2년 전에 게임주 1, 2년 전엔 소외받고 있던 주식들이었습니다. 지금 2차전지 2년 전에 완전히 소외받고 있던 주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야, 진짜 이 주식이 소외를 받았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주식 뭐 주도주에 올라타야 된다 이러한 조언보다는 나는 의도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겠다 이러한 좀 결심, 여러분들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러한 생각은 항상 기억을 하고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네, 오늘 긴 강의였지만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내일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